김경수와 함께하는 4년의 경남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소수 의견을 읽는 남자, 권순 정론. 이번 주제는 김경수 지사 도정평가이네요. 이게 참 타이밍이 좀 뒤숭숭할 때 이 주제를 네.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 압수수색이 며칠 전에 있었죠. 예. 이 조사는 압수수색 전에 진행이 되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 평가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김경수 도정이 한 달 동안 뭘 해왔는지 그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후에 김경수 도정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도민들의 기대 중심으로 네. 조사를 사실 해봤습니다. 뭐 한 달이니까 평가를 내린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무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한 달에 언론 노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예.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압수수색 분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침 7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새벽 0시를 넘겨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휴가를 내고 그날 하루 안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고 강금원 회장의 6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초반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도정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질 없이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도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책들을 스타트를 했어요. 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좀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게 경남 도민들의 소통을 제안받는, 정책 제안받는 경남 1번가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경남페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내륙 철도를 추진하겠다. 또 남북 교류 활성화 실무팀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적소적재 인사를 위해서 세종시에 경남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겠다. 이 정도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경남 도민들이 어느 정책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경남페이였습니다. 경남페이. 네. 예. 이 경남페이라는 게 그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제로 정책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죠. 수수료 가장 큰 것은 카드사에 내고 그리고 단말기 회사에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면 중간에 떼는 수수료를 없애겠다. 근데 대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관련 앱, QR코드 앱을 켜서 거기에다가 금액 또는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서 전송해야 되는 불편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남페이 공약은 그냥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라고 또 공약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전국에 뭐 민주당 지자체 후보들이 많이 걸었던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쉬워진 것이고 그래서 지난 7월 25일에 업무 협약식을 또 가졌습니다. 네. 지자체도 있고 뭐 은행, 업체 여러 군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의 오픈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사용을 많이 해야 활성화가 되어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공제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쓰면 3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15% 정도의 소득공제가 되는데 경남페이 같은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유인책을 뒀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 그 좋은 정책들이 누구나에게 다 그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명분이 좋더라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쉬워야 됩니다. 네. 성공하려면 기술적으로 보다 간결하고 쉽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남페이가 1위가 나온 이 조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경남페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민 경제를 회생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딸려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23%로 2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남도민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1번으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요.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저도요. 예, 진주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네. 예, 2시간여로 줄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예. 남부 내륙철도가 저한테 생기면 여론조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남 도민이 아니라서 더 필요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경북, 김천, 경남, 거제까지 노선들을 좀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부 해안권이라든지 중서부 내륙권, 주로 수해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관심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공약 자체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뚫린다고 한다면은 경남 전체 지역으로 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사업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별로 없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통 기반을 만들 때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될 주민들의 이동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네. 재정 사업이 되면.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설치할 때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없으면 사람들이 못 다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의지, 어떤 정치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경남 1번가 운영이 13.9%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이게 도립미술관하고 서부청사에 창구를 마련하고 직접 접수를 받기도 했고요. 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미용실, 또 재래시장 찾아다니면서 1대1로 이렇게 설문 정책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네, 뭐 취지는 좋잖아요.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근데 원래 그 도청 민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좀 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개업 효과. 네. 예,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확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듣는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또 많이 마련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도민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 민원 게시판이 사실 어느 지자체나 다 있거든요. 근데 되게 형식화되어 일방적인 있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일방적이고 고요지식으로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려면은 어떻게 왔던 의견이 왔던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4위는 도청, 기구, 직제 등 공직 인사가 4위로 나왔습니다. 김경수 도정 시작하면서 적소적재 인력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첫 인사는 일자리 경제 중심의 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위를 설치를 했어요.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았냐? 기획재정부 전 제2차관 또 하나 더 있는데 현재 지금 서부부지사가 있는 자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하면서 이 자리를 누가 앉혔냐?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좌기획재정부, 우산업통상자원부 쌍두마차를 몰고 경남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신호거든요. 개인 능력을 우선해서 자치행정이나 회계감사 그리고 국가산단 등 핵심 요직에 여성직을 발탁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인사치고 전례에 비춰서 인사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예. 인사도 그렇고 전체 부서에서 봤을 때도 이 부서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서냐면 재정점검과 그리고 식수댐 개발계입니다. 재정점검과 같은 경우는 채무제로 사업을 위한 기구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식수댐 개발계도 지리산댐 예. 이 사업에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김경수 지사가 어떤 연속적인 도정을 하겠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갈아엎고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두 부서는 과연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부서인가?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부서들인가? 이거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위는 남북교류협력팀 신설이 4.3%로 5위로 나왔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함경도랑 자매교련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함경도 같은 경우는 히토리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경남의 제조업과 연결하면 동반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그 홍준표 시절에 없었던 폐지해버렸던 부서인데 예. 이런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는데 이번에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다시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남북교류 사업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2015년에 67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걸 홍준표 지사가 일반 회계로 전환해서 빚감도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한 푼도 없거든요. 올해 남북교류 사업 예산이 얼마냐? 2억 원입니다. 예. 다시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산 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집안 빚 갚는다고 결혼 예물을 팔아버렸군요. 네. 아주 적절한 예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한 관심도였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최우선이냐. 역시 경제 활성화가 43.6%로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뭐 모든 직업, 연령, 지역에서 뭐 가릴 것 없이 다 압도적으로 마찬가지죠. 예, 경제 활성화 안에는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남의 주력 업종이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인데 사실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특히 조선사를 침체로 지금 창원, 진해구, 그리고 통영, 거제, 고성 여기가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지금 창원 공장 문제도 여전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경남 도정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뭐 원하시는 거 들어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걸 어떻게 투입하느냐. 우선순위라든지 큰 틀을 짜는 것에 일단은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파고를 같이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힘든 계층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정 방향을 확고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죠. 자, 뭐 도정 평가를 하기에는 짧은 한 달이지만 새로운 경남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있는지 정책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제 앞으로 많고요. 또 도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은데 글쎄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산 문제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 드루킹 관련 특검 네. 이게 이제 김경수 도정의 제일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팬다의 총영사직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도정을 하는 수행, 직무 수행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김경수 도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못 하고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하고 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9%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잘 못하고 있다. 그 긍정 평가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21.4%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MBC 경남에서 도정에 대한 기대
그 조사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때는 7월 초였죠. 예, 네.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긍정의 기대가 72%가 나왔고 부정은 뭐 잘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16.1%가 나왔는데 기대치는 항상 높게 나오고 직무수행 평가를 하면은 그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일단 기대와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 예. 물론 잘한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평가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당선 초기에 비해서는 좀 지지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드루킹 사건 논외로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랑 김경수 지사 지지율이 연동이 되어서 네. 계속 나란히 가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걸 또 어떨 때는 덕을 보겠지만 어떨 때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김경수를 떠올렸을 때 문재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네. 예, 그거를 좀 유념하면서 도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